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도를 할 건데, 지금 저희 기본 교재에 이렇게 정어표 올라온 내용도 있는데, 문제 풀이 하시다 보면 좀 풀이가 틀린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푸실 때, 당연히 이제 정어표 저희가 올려야 이제 정석인데, 지금 정어표가 안 올라간 연습 문제들이 좀 들어 있어요. 다시 체크해서 이제 저희가 올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질문이 자주 들어와서 먼저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 가보시면, 기출문제인데, 페이지 수 29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보험료 환급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연습 문제를 여러분이 풀이하시다가, 지금 현재 업무방법서하고, 이제 틀린 부분들, 그것은 정답은 어찌됐든 업무방법서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좀 틀린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체크 한번 하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9페이지 먼저 한번 봐보시면 해지할 때 저희가 환급보험료를 계약자한테 어떻게 드릴 거냐,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답 있잖아요. 답이 좀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번이냐면 2번, 2번 그리고 3번 이런 거 있잖아요. 했을 때 이제 여기는 해지잖아, 해지. 우리가 이제 환급보험료를 줄 때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즉 철회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있고, 해지 있고, 무효가 있잖아요. 했을 때 당연히 철회는 이제 계약자 대통령이나 환급보험료를 다 주죠. 그리고 이제 취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못이에요? 취소는 보험회사가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자가 낸 금액을, 전액을 다 줘야겠죠. 거기에다가 또 가산해서 보험계약 대출을 적용해서 다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효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죠. 무효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을 주고, 무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계약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미경화비율을 곱해서 주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주지 말아버리고, 이렇게 3단계잖아요, 무효는. 근데 해지는 우리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계약자에 의한 임의해지,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잖아요. 근데 해지는 우리가 보험료 환급을 일단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미경과비율을 곱해서 내줘요. 뭐 전액 주고, 뭐 잔금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무효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보험료 환급으로 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우리 업무 방법서대로 여러분이 풀이하시라고. 즉 여기는 해지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담보비율 미경과비율을 곱해서 내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업무 방법서대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좀 연습 문제를 풀이하시다가 좀 오답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오늘 교재 포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까지 하고 했는데, 먼저 여러분들 평년 수확량 하기 전에요. 교재 48페이지에 가보면, 자, 포도에서 봐보시면 48페이지 어디를 한번 봐보시냐면, 답원 있죠. 2에서 답원. 우리 보험료 산출할 때, 그 제일 2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기본 공식이 뭐냐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그거 있잖아, 이거. 즉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영업료율, 그 다음에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그죠?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험료를 구하잖아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얘는 이 전년도 무사고까지 합산해서, 즉,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해서요. 즉,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이 여기까지 해서 30%였어요. 아니, 35%였어요. 만약에 할증이라고 해봐요. 근데 전년도 무사고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를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 30이에요. 30. 그래서 여기까지 총 계산해서, 여기까지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만, 전년도를 포함하지 않은 얘까지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정리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고요. 그 다음에 얘 따로, 즉 여기까지 따로 30 적용해주고, 그리고 또 방제설은 별도로 30이에요. 이 두 개 해서 최종적으로 30이 아니라 얘 30, 얘 30. 전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거 있죠, 이거. 이것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교재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교재에서. 그래가지고 막 이걸 많이 외우신 분들이 계셨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 가입 조건이 손해율 저기잖아요. 할증률이 100% 이하인 사람 우리가 가입 조건이잖아요. 즉 여러분들 교재 47페이지에 그 교재 47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그 당구장 표시 즉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가입 조건이 있잖아요. 봤을 때 최근 5년 이내에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과수원으로서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이 100% 이하인 분들만 우리가 이 추가 보장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잖아, 이거. 이거 구하는 공식이 예전에 교재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할 뿐이에요. 이건 암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프린트물 봐보시면 이걸 잠깐 이게 예전에는 교재에 있었어요. 그럼 이걸 암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얘가 빠져버렸는데 지금 이 표에 의해서 이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프린터물에 2페이지 봐보시면 2페이지 그 참고 자료로 돼 있잖아요. 이건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봐보시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얘들을 갖다가 최소 즉 할인은 30%, 즉 할인은 마이너스 30, 할증은 최대 3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인이 30이라는 것은 결론은 여기가 70%까지 적용을 하고 플러스 30이라는 것은 130%까지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30% 마이너스 플러스 30은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바로 여기에인 거야. 즉 봐보세요. 만약에 손해율이 30% 미만인데 내가 보험 가입을 처음 5년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보면 제일 오른쪽에 마이너스 30이라는 숫자 나왔죠. 그래서 거기 적용해서 그 30%를 갖다 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 즉 500% 이상이나 돼버려. 그리고 보험 가입 기간이 5년이야. 그랬을 경우에 최종 30%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 손해율을 구하는 공식 거기 밑에 써졌잖아요. 손해율 구하는 공식은 과거 5년간의 수령보험금 합계를 갖다가 과거 5년간의 순보험료 합계를 나누는 거야. 이 손해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기부담 구할 때도 손해율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똑같아, 손해율 구하는 공식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인할증은 그냥 과거 5년 거 자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조건이요. 자, 순보험료를 내가 더했어. 과거 5년 것을. 순보험료를 더했더니 순보험료가 만약 300만 원이야. 순보험료가 과거 5년 거를 다 더했더니. 근데 이 계약자가 가져간 돈 있잖아요. 돈을 갖다가 만약에 50만 원을 갖다가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 그럼 얘는 굉장히 손해가 났잖아요. 얘는 몇 프로 나올까? 얘는 몇 프로 나와요? 얘는 12점. 16.666.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갖다가 이제 곱하기 100 가지고 해고요. 16.66%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에 얘는 몇 프로예요? 30% 미만이잖아요. 그죠? 즉, 왜 하시면,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손해율의 제일 위에 상단에 30% 미만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오른쪽에 최대 마이너스 30%를 적용하는 거야. 그럼 2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바로 여기에가 뭐가 오는 거예요? 1 플러스에서 여기가 그러면 1 마이너스 30%, 최대 30%까지 오는 거잖아요. 0.3이 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전년도 무사고다 그러면 0.05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이 손해율이. 또 반대로 자, 이 사람이 다른 계약자예요. 이 사람이 과거 5년간에 총 역시 순보험료 합계가 300이야. 근데 이 사람 보험금을 예를 들자면 한 600만 원 더 갚았다고 해봐봐. 그럼 이 사람은 손해율이 200%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손해 200%야. 그럼 이 200%에 해당되는 구간이 지금 어디 있냐면 즉 200%부터 300% 미만 그 사이 있죠. 봤더니 이 사람 할증률이 그러면 몇 퍼래요? 15%죠. 15%. 제일 위에 가보면 오른쪽에. 즉 200% 이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5년에 가서 봤더니 할증률이 15%잖아.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할증이니까. 여기가 1 플러스 15%잖아요. 0.15 그리고 전년도 무사고에서 0.0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우리 할인 할증률 이렇게 적용을 해요. 내전에는 이제 이 박스가 우리 교재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네모 박스에서 결혼 100%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즉 80% 이상부터 120% 미만 그 구간사에 이제 들어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주었을 때 조건을 이제 그걸 줄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5년간의 순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5년간의 계약자한테 지급했던 보험금 그 보험금 그래서 공식을 갖다가 부모가 뭐가 들어요? 즉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아니에요. 순보험료 할게요. 순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아니라 즉 5년간에 우리가 손해율 구하는 공식은 5년간의 순보험료 합계분에 5년간의 계약자한테 지급한 지급보험금 이게 결론은 우리가 손해율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했던 손해율이 100% 이하인 사람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수학량 감소 추가 보장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하는 참고 자료로 보시라고 이거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도의 평년수확량 공부를 문제를 풀이를 했었어요. 평년수확량 산출할 때. 즉 포도의 평년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제 각각의 개념들 이제 정리를 하셨을 거고. 자, 이때 이 A 값을 구함에 있어서 했을 때 사고가 있는 경우, 즉 보험 사고가 있었느냐 아니면 보험 사고가 없었느냐 이렇게 달력이 개편하라고 그랬잖아요. 했을 때 일단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포도, 복숭아, 자두는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착가수 조사한 결과값을 그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한 착가수에다가 곱하기 평균 과중을 곱해서 이걸 다 쓰는 거야. 근데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 집에 과거 수확량을 어떻게 줄 거냐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업무 방법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에 우리 교재 그대로 나와 있어요. 즉 조사 수확량이 무엇보다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뭘 써라? 조사 수확량을 써라. 근데 굉장히 피해가 심해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미달해 버려. 즉 평년 수확량의 50%보다도 적어버렸을 경우에 조사가 이랬을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써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잖아요. 자, 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자, 이거잖아요. 자, 예를 들자 이거 같은 경우에 케이스. 자, 평년 수확량이
10,000kg야. 여기가 평년이에요. 그리고 조사 수확량이 7,000이야. 그리고 예를 들자면 평년 수확량 결론은 뭐예요? 5,000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쓰라고요? 이런 경우는 여지없이 7,000 써. 알죠?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 평년이 만이야. 근데 조사 수확량이 얼마냐면 조사 수확량이 4,500원이야. 조사가. 자, 평년이 만인데 조사가 4,500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쓰라고요? 5,000을 써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조사가 13,000이야. 조사가. 그 다음에 평년이 만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쓸 거냐? 지금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얼마 써요? 어디가 나왔어요? 저번에 가르쳐 줬으니까. 네. 조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조사가 평년보다 크단 말이에요. 지금 조사가 평년보다 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뭘 쓰냐면 조사를 쓴단 말이에요. 즉 얼마를 쓰냐면 13,000을 써. 그런데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컸을 때는 뭘 쓸 거냐. 지금 이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업무방법에 지금 들어있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53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있잖아요. 그 구분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네모 박스에.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써요. 지금 현재 조사를 쓴다고. 실무 현장에서는. 근데 지금 업무방법서에 없어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A씨 문제에 이 조건 자체는 안 줬어요. 업무방법서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다른 품목들은 지금 현재 포도와 복숭아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이 조건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근데 다른 품목들은 조사가 평년보다 컸을 때는 다 평년 써. 다른 품목들은. 포도하고 복숭아만 조사가 평년보다 컸을 때 조사를 쓴단 말이에요. 다른 품목들은 다 이러면 봐봐. 조사가 평년보다 컸을 때는 다 평년 써. 다른 품목들은. 근데 포도하고 복숭아만 조사가 평년보다 컸을 때는 조사를 쓰는데 문제는 우리 업무방법서에 이 조항이 들어있지 않아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근데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조건을 줬을 때는 조사를 써서 푸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업무방법서에 이 조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 개연성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논란이 됐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일부러 오늘 거기 프린트물에 또 그걸 넣었어요. 우리 교육 자료로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봐보시면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포도하고 복숭아는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중해서 적용한단 말이에요. 포도와 복숭아만. 근데 이 과수나 바짝물류는요, 다른 품목들이요. 다른 품목들, 즉 포도, 복숭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과거 수확량을 적용을 하냐면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을 비교를 하는 거야.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를 해서 이 중에서 큰 값, X를 써요. 예를 들자면 평년이 만이야. 표준이 9,000이야. 그럼 평년이 더 크죠. 이런 경우에 즉 무사고 시에는 큰 값에 즉 만에 평년 수확량의 120%를 적용을 해줘. 다른 품목들은 모두 다. 포도하고 복숭아를 제외한. 이게 1.2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12,000kg을 주는 거야. 포도하고 복숭아는 무사고 시에. 사고 없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른 품목들은 한도를 정해줬죠. 최고 한도라는 게 몇 퍼센트? 120%라는 한도를 쫙 정해줘 버렸어. 그러나 포도와 복숭아는 한도치가 없어. 무사고 시에. 즉 그 가선에 달려있는 거 다 적용을 해줘.
즉 최고 한도를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 교재에 53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마번에 과거 수확량 산출,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했을 때는 즉 무사고 시에는 조사한 착화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써라. 지금 이 말이고요. 이 말. 그리고 그 밑에 조사 결과 100% 반영을 해줘라. 100% 반영해줬죠? 조사 결과 100% 반영해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말이야. 이 조사 결과 100% 반영하고 그리고 다음에 평년 수확량 산출할 때 최대 한도를 미적용해라. 그 말이 이거예요. 이거. 즉 다른 품목들은 전부 다 우리가 최대 몇 %예요? 무사고 시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1.2배를 하는데 포도 복숭아는 이렇게 1.2배를 적용 안 하고 조사한 착과수를 다 줘라. 즉 최대 한도치가 없다. 그 뜻이라. 여기서 말하는 즉 방금요의 조사 결과 100% 반영 및 다음에 평년 수확량 산출 시 최대 한도를 미적용하는 그 말이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라고.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잠깐 자두라도 해도 자두를 한번 해보고 할까요? 다른 품목들은 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페이지냐면 자 교재 72페이지 봐봐요. 72페이지. 그 다른 품목들 다 똑같아. 자 72페이지에 그 마번 봐봐요. 72페이지 마. 72페이지에 마. 즉 과거 수확량을 산출할 때 1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이 말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20%를 줘라 이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한도치 120%가 다 있다고. 무사고 시에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다른 품목들은 전부 이 조항을 적용을 해. 무사고 시에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를 해서 큰 값에 최대 한도치가 1.2배 120%까지도 안 줘. 그러나 포도와 복숭아는 120%란 말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나온 착과수 값을 다 써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9,000kg 나왔어요. 우리가 산출 이 공식에 의해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이 9,000도 우리가 다 적용을 안 해줘. 또 한도치가 있어. 그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을 또 비교를 해. 그럼 그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에 150% 이상 적용 또 못해. 우리가 가입하는 해. 예를 들자면 자 얘가요. 정말로 내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 평년 수확량이 2021년도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15,000kg가 나왔다고 해봐봐. 근데 2021년도 우리가 이제 표준 수확량 이미 이제 고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표준 수확량이 만약에 9,000이었다고 해봐봐요. 그럼 이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이 9,000이야. 그럼 9,000의 150%는 이거 얼마가 나올까? 만 얼마요? 13,500? 응. 최대 한도 봐봐. 표준 수확량의 150%가 13,500원이야. 500kg야. 지금 우리가 비록 산출된 평년 수확량이 15,000kg가 나왔다고요. 근데 이 15,000kg 다 인정해 주진 않아. 또 얘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막판에서 최종적으로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또 비교를 해. 그러니까 그 맥심이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150%를 못 넘어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품목 다 들어있어. 거기에 봐보시면 53페이지에 그 포도에서 이건 다 어느 품목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 53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 A 플러스 B만 셈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하이픈 직전 5개년 전용 3년 이상의 보험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 있고 다만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 가입한 해의 우리가 일단은 산출을 해요. 평년 수확량 산출이 되었어. 근데 마지막 이제 검증 단계에서 얘를 갖다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근데 웬만해갖고는 우리가 이 산출된 평년 수확량이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 150%를 넘기는 사실은 어렵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케이스에는 그게 이제 150%를 넘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느냐.
각 5년 동안 보험사고를 한 번도 안 해버려. 보험 처리를 내가 계속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계속 어때요? 우리 집에 가구 수확량은 이 착가수 있잖아. 조산 착가수 계속 그게 우리 집에 가구 수확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집 평년 수확량이 엄청 올라가 있겠죠. 각 5년간. 보험사고 처리를 한 번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집에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보다도 우리 집의 평년 수확량이 현저하게 높겠죠. 그런 케이스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질의 내용이 있어요. 봐보시면 그 프린터물의 1페이지 봐보시면 그 최대한도 미적용이라는 이 말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린터물의 1페이지 가보시면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질의응답 해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질의응답 해놓은 내용이냐면 이제 2019년 거인데 거기 제목에 가보시면 조사 결과 100% 반영 및 다음에 평년 수확량 산출할 때 최대한도 미적용이야. 이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질문 요지를 가보시면 거기 그래서 답변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농구먼입니다. 농구먼이라는 것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업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업자는 누구겠어요? NH농협손해보험이겠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를 작성하신 분 저게 보험사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무사고 시에는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조사 수확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 전 착가수 조사를 통하여 산출하므로 수확량을 100%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 즉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평균 과정. 이걸 다 100% 반영한다 이 뜻이죠. 그리고 다른 품목 같은 경우에 방금 우리 차도에서 봤죠. 다른 품목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20%를 적용하잖아요. 즉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무사고 시에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2배를 적용한다는 우대 규정이 있는데 최대 한도 미적용이란 표현은 이와 같이 120%를 하지 않고 여기서 나온 값을 그대로 다 적용해줘라 그 말이에요. 즉 최대 한도 120%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라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즉 바로 거기 밑에 있는 거요. 즉 포도 복숭아 평년 수확량 산출 참고자료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지금 업무방법서는 없는데 우리 손해평가사라든가 손해평가인을 위한 교육 자료에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또 정기적으로 교육 받잖아요. 이게 교육 자료거든요. 즉 NH 농협 손보의 교육 자료예요. 봐보면 거기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즉 포도 복숭아하고 오른쪽에 일반 과수 그런다 했잖아요. 즉 한쪽은 포도 복숭아야. 즉 우리 지금 과거 수확량 산출 공식은 포도 복숭아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종합과수 같고. 그럼 포도 복숭아에서 봐보시면 일단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조사한 착가수 곱하기 뭐예요? 표준 과중, 평균 과중 써요. 그런데 이제 조사 이후, 즉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즉 두 번째 줄에 먼저 조사와 평년, 즉 조사보다 평년이 컸을 때는 우리는 뭘 쓴다? 조사 써. 그 다음에 반대로요.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평년이 빠졌고 바로 뭐 나왔어요? 조사가 평년의 50%보다 컸다. 근데 그것은 앞에가 이제 평년이 지금 이 조건 방금 이거 지금 이 조건 지금 이 조건을 설명하는 거야 여기 거기에 즉 평년이 만이야. 조사가 7천이야. 그 다음에 평년이 50%. 지금 이 조건. 하지 말해서 이거. 그럼 결론은 여기는 어디가 온 거예요? 앞에가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그래서 여기가 평년이 빠진 거죠. 지금 이거. 이 조건. 이 조건이죠. 이 조건 그대로 온 거야. 우리는 아까 지금 7천 썼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평년의 50%가 조사보다 컸을 때는 당연히 뭐 써줘라? 평년의 50% 써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금 암기는 일단은 업무 방법세대로만 하세요. 결론은 이 두 가지만. 지금 이 조건까지는 여러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조건. 네, 행여라도 다른 품목이랑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조사가 13,000 주고 평년을 만을 줬을 때 우리는 그럼 과거 수확량을 뭘 쓸 거야? 그래서 당연히 13,000 쓰신다고.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이것까지 정리했고